그대들의 노년은 편안하신가요? 만약 젊은 시절에 이런 날이 빨리 올 것을 알았다면 더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후회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식 농사를 잘 지어 걱정 없는 노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70이 넘으면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인생은 젊은 시절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건강, 가족, 외모, 돈 젊을 때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노후의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의 돈은 무기와 같지만 노후의 돈은 방패와 같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고향의 2만 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집을 지어 노년을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도 결혼해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특히 아들을 각별히 아끼며 아들이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너무 과하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만큼 지극한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들과 그의 친구 2명이 함께 운영하던 공장이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공장 운영 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빚을 떠안게 된 아들은 시리에 빠졌고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빠져 살았죠. 얼마가 있으면 당장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니? 할머니는 아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향의 땅을 팔아 공장 운영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럴 것 없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미리 줬다고 생각하마. 노년에는 고향에 작은 집을 짓고 살려던 꿈을 꾸고 있던 할머니였지만 힘든 시기에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땅은 사라졌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 할머니 부부는 운영하던 가게와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해 은퇴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절반은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었죠. 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나 짓고 살려고 한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반씩 너희가 나눠 가져라. 그리고 우리 죽어든 시골에 있는 집과 땅도 나눠 가지렴. 딸은 기뻐했고 아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아들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게랑 아파트를 파신다면 시골로 내려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니 일찌감치 시골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됐다. 시골이라고 해도 멀지 않으니까 오가면서 보면 되지. 불편하게 같이 살 필요는 없잖니.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왜 함께 살자고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다영이를 유학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술 학교라 그런지 학비도 많이 들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요. 아니, 다영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유학을 가겠다고. 그 어린애가 어리다뇨, 어머니. 요즘은 저만한 나이에도 유학 가기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애 엄마랑 둘이 보내려고 합니다. 아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할머니가 귀촌할 자금으로 며느리와 손녀의 유학 자금을 보태면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경제력이 있다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기에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애는 좀 잘 가르쳐 보고 싶은데 녹록지가 않네요. 저도 혼자 지낼 생각에 막막하고요.
할머니는 손녀의 유학도 걱정이었지만 혼자 지내며 힘들어할 아들도 걱정되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할머니 부부는 어려운 결심을 하였고 결국 재산을 정리하고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사시다가 정말 가고 싶으시면 제가 집을 사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때쯤 되면 일이 잘 풀려서 그 정도 여력은 될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와 손녀는 유학을 떠났고 아들과 할머니 부부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하느라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며 때때로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따로 사는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손수 지은 밥을 차려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 생활을 힘들어하던 손녀와 며느리가 귀국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들다면 어쩌겠냐, 돌아와야지. 그렇게 둘이 멀리 나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는 손녀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5 식구가 살기에는 좁기도 하고 모두가 편하게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손녀의 유학 생활을 위해 노후 자금을 내어주었는데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습니다. 이미 1년 반 정도 유학 생활을 했기에 얼마나 자금이 남아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미가 돌아오면 우리는 나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어딜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부모님을 쫓아내는 자식 만들려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말하자 아들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엄마도 당연히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하지만 불편한 생활은 며느리가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손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대부분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할머니 부부는 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도 하루 이틀이었을 뿐 은퇴한 노부부가 갈 곳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과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애가 있어서 집이 너무 좁아. 넌 애도 없이 둘이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못 모셔. 손녀가 피아노를 치는데 집에 연습 공간을 만들어야 했던 아들은 가장 먼저 할머니 부부가 사용하는 작은 방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딸이 모시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 듯 아들의 언성은 점점 커졌습니다. 너도 받은 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만 자식이냐? 너도 똑같은 자식 아니냐?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말 잘했다, 오빠. 엄마 집 판돈에서 나는 조금 떼주고 나머지는 엄마 모신다는 핑계로 오빠가 다 가져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아빠를 나보고 모시라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그리고 그 전에 시골 땅 판돈 반도 다 오빠 공장으로 들어갔잖아.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범에게 말해서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내려갑시다. 남편을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기뻐했습니다. 안 그래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유학 자금으로 이미 써서 없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돈을 다 썼습니다. 남은 건 사업하는 데 조금 못 미쳤어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려면 사업을 좀 더 키워야죠. 부양할 가족이 몇인데요. 남은 돈이 없다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 부부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이미 미리 물려줄 만큼 물려줬고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줬는데
이제는 아들 집과 딸 집을 전전하며 눈치 보며 사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은퇴해 경제 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집도 땅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알뜰살뜰 모아서 남들보다 많이 이루었고 노후 준비도 철저히 했지만 불과 몇 년 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들과 딸 모두 부모를 짐처럼 떠안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권을 잃은 할머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게 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닥달할 수도 없었고 남은 인생 동안 눈치 보며 사는 삶을 생각하면 암담했습니다. 그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그 대답은 다르겠지만 그중 하나는 자식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제가 살아온 세월도 그러했습니다. 자식을 풍족하게 쉽게 키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젊음을 바쳐 자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큰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효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나도 자식도 함께 행복한 법입니다. 전 재산을 자식에게 준다고 자식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돈이 없는 나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현명하게 노년을 보내지 않으면 나 스스로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십시오. 제가 100살이 되고 자식이 60살이 되어도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나이 들어 돈 없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마지막 재산과 함께 부모라는 짐도 함께 얹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효자로, 자식이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식은 나의 노후가 아닙니다.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자식에게 억울해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과 등을 돌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경제 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노후의 삶은 보통 은퇴 후의 삶을 말하는데 이때 모아놓은 돈이 있든 없든 경제 생활은 계속해야 합니다. 노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모아놓은 돈으로 자산을 운영해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자신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딘가에서 이런 문구를 읽었습니다. 삶에서는 결코 은퇴하지 말라. 다니던 직장을 나이가 들어 그만둘 수는 있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기를 지나고도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야 하니 인생에서는 은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노후 준비가 되었다면 소일거리를 찾아 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당당하고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치열하게 사시다가 은퇴 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군요.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인생 후반을 의미 있게 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건강도 잃고 돈도 잃게 됩니다. 인생은 길지만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60살에도 40년은 더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병 고치는 데 들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는 병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날이 덥다, 춥다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 걷기도 하십시오. 나쁜 음식은 피하고 운동도 하며 활기찬 삶을 보내십시오. 어떤 70대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 60세에 은퇴한 이 씨는 모아둔 돈도 있었고 월세로 받는 수입도 있었습니다. 노후 대비가 되어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이 씨의 아내가 후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수술비와 치료비, 요양비로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연달아 생기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내를 간호하던 이 씨도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이 들면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걸로 무슨 수술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완치가 되지 않아 여전히 나가고 있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고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아프니 월세로 받는 수입은 모두 치료비로 쓰였고 그동안 열심히 마련해 놓은 노후 자금을 건강 때문에 잃게 되었습니다. 편안하게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려던 이 씨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부부가 생활하려면 다시 돈을 벌어야 했지만 몸이 아파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빠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나이 들어 아프면 그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젊다면 건강에 소홀하지 말고 노년을 바라본다면 병을 키우지 마십시오. 돈 없고 아픈 채로 살아가는 비참한 노년을 맞지 마십시오. 늙음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이며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또한 늙어가는 것은 멈출 수 없지만 늙어가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성숙하고 편안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시길 바랍니다.